오늘은 계속해서 한영교 목사님을 모시고 롱아일랜드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국 온 지 한 3개월 좀 지났고 교인 숫자도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모였는데 참석하자마자 한국서부터 집사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영교 목사님을 같이 모시는 대책위원회 멤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참석하자마자 집사로, 물론 서리 집사죠. 그리고 기존 집사들 한 대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석윤, 박기식, 박중기, 김태호, 또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집사로 조직이 돼서 집사회가 조직이 됐고 한영교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영교 목사님이 물론 노인이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이분이 연세신학교 학장까지 하시면서 평생을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는 평생 쳐오신 겁니다, 사실은. 한영교 목사님이 원래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시고, 물론 고향은 부산인데, 숭실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이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 도움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니면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방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연희신학교에서 언더우드와 함께 같이 연세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신학 총장 학장 다음에 후임으로 한영교 박사님이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 출신이시니까 설교는 처음 믿는 신자들한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또 말하자면 재미있게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명을 주거나 그런 설교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강의식으로 오셨고, 더군다나 초기 신자들한테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또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듣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진교 시간,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강단 위로, 진교실 강단입니다. 예배실 강단이 아니고, 올라가시더니 바이올린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바이올린을 치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 노인이 클래식을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래 연주 공복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음악에 또 그렇게 소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클래식이었어요. 그 노인이 그걸 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한영교 목사님이 원래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미국 유학을 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의 권유로 신학을 했다, 그런 후일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주 지났을 겁니다. 이제 목사님 새로 부임 오셨고 하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그 집사들 한 대여섯 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저도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는데 그날 아드님 같은 네 분이 오셨어요. 부인은 미국 백인계 여자였고 식사를 다 하고 잔치를 하는 식으로 차렸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짐작에는 그날이 아마 칠순잔치였고 그 아드님이 잔치를 베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자메이카 할리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에 사셨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드님이 아버지인 한영교 목사님한테 영어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만 한다? 그게 저한테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고 이제 저는 말았죠. 다른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 아드님의 정체도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1949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코넬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아마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된 후에 1950년도 중반에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리.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저 전혀 몰랐던 것이고 몇십 년 후에 발견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름도 물론 몰랐고 그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한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몇십 년 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제가 한국에서 코리아 헤럴드에 근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로. 그런데 제가 그 기자 생활을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한국 젊은 친구가 와서 근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친구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회화죠. 영어하고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누군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뭐 제가 신문사 그만두기 바로 직전인가 그때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직장을 옮겼는데 지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한영교 목사님의 아들 한창석이라고 하는 그분, 지금 아버님한테 영어로만 했다는 그분, 아들, 제가 이름을 밝히자면 그 한영교 목사님의 손자죠. 그러니까 코리아 헤럴드에 잠깐 제가 봤다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한대수라고 또 한대수 또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락 뮤직을 처음으로 소개한 장본입니다. 그때 당시에 60년대 말에 와서 그때 막 그 통기타 문화가 발전되고 그럴 때 조영남이라든지 윤영주라든지 뭐 김세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락 음악을 전달해서 같이 음악을 했던 그러한 그 가수, 우리 세대는 뭐 다 압니다. 그 친구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같이 우리 한영교 목사한테 전혀 몰랐고,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대수라는 이름도 물론 그때 당시에 몰랐고, 한참 동안 몇십 년 동안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한 것이, 알게 된 것이 한대수 할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영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즉 오늘 이야기는 참 앞뒤가 맞지 않고 두서가 뭐 없어요. 왜냐하면
한대수 할아버지 한영교 목사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영교 목사님 아드님인 한창석을 그때 당시 하워드 한이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내외분을 만난 거 아마 이 뉴욕에 사는 교포들 중에서 한영교 목사님 아들을 만나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인으로서 그 한영교 목사님이 초청해서 몇 번 그때 와서 만난 그 이외에는 전혀 만나뵌 사람이 없을 거로 제가 거의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영교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영교 목사님은 저희와 함께 같이 목회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 부임하신 지 한 몇 주 지났나 한두 달 지났나 해서 양희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한대수 이름을 내가 거명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고 지금 또 뉴욕에 살고 있고 가끔 저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대수 할아버지를 전혀 몰랐고 물론 한대수도 제가 몰랐고 왜냐하면 제가 가요를 그렇게 학생 때 좋아하지 물론 제 학생 때라는 얘기는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닐 때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미국에 왔고 한대수는 한국에 있었고 그래 전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몇십 년 후에 알게 된 것은 한대수가 바로 한영교 목사님의 손자였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잠깐 동안 오늘은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영교 목사님과는 함께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교회의 그 시작과 함께 이제 그 활동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